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대그니티 V.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아니 오늘부터 무슨 대학생 고민 상담소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어떤 고민을 가져오셨습니까? 인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은 역시 진로 불안이죠. 네, 국문학과 나와서 밥 굽는 애들. 네,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유머로 이렇게 쓰일 정도로 네, 네, 네. 인문학 나오면은 굽는다 네, 네, 네.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이런 콘텐츠를 한다고 하고 제일 먼저 고민을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전공 공부는 즐겁지만 졸업 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고 저는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늘 불안합니다. 친구들은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제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의 고민이네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인문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가? 부모님과의 일종의 진로에 대한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현실과 이상이라는 말이 이제 자기의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를 이제 현실과 이상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했어요. 부모님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본인은 이상을 쫓고 싶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30년 뒤에도 그 고민은 계속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걸 쫓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게 나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고민을 대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병처럼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고민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갖고 와야 되겠죠. 잘 달래고 얼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랑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고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일부다.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되게 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모든 고민은 나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고민을 자꾸 물리쳐서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이 고민을 잘 다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이라는 고민. 뭐 우리가 사실은 뭐 크게 그 전공 분야를 나눠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은 예술, 체육 뭐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인문학도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진로에 대한 예술, 체육 하는 친구들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유독 인문학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고민스러워 보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배운 이 지식과 경험들이 사회에 얼마나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뭐 공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하는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은 졸업하면 바로 뭔가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문학은 뭐 역사 배우고 철학 배우고 뭐 문학 배우고 글쓰기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요, 첫 번째로 아주 실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인문학과 졸업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에 맞춰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면 국문과 나와서 은행 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기업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무역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런데 그러면 국문과하고 무역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국문과하고 은행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던 것은
옛날 얘기예요.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자기 전공과 직업이 1대1로 딱 매칭되는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사회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포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영역에 걸쳐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문학과에서 나는 글쓰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글쓰기라고 하는 전공을 잘 익힌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럼 은행에서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팀 같은 데 갈 수 있죠. 은행이라고 하는 이 직장 자체도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개념의 은행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은행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도 인사팀도 있고 뭐 재무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대외 교류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경영학 하는 사람, 숫자 잘 세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와 조직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홍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기술과 공학과 컴퓨터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창구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직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직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직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이런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문학을 했으니까 어느 직장을 가든 나는 글쓰기 업무, 글쓰기 직능을 수행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이러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또 조금 나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웠던 이 전공 공부가 사회에서 완전히 내가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단위들을 조금만 바꿔보면 자기의 직능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생각하는 그 현실의 문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은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찾을 수 없다, 미스매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글쓰기 하면 되잖아요. 직능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다.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 무역 일을 낮에는 열심히 하고요. 밤에는 그 무역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글을 쓰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쉽게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의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면 간혹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인 것처럼 고민을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절충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문대 트리오 있잖아요. 사철은 기업에서 어떤 직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문사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인문학을. 그래서 문은 문학이고 사는 역사학이고 철은 철학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어떤 전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기존의 사료를 가지고 사료를 읽고 독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요. 역사는 중요한 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책이라고 하죠. 그 사료를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역사학 전공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철학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놓은 생각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비판적으로 자기 생각을 더하는, 그래서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공부가 철학 공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글을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봐주거나 그거를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설명하거나 하는 일들은 철학
전공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학을 배웠으니까 회사에 가서도 역사책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나 그 원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죠. 어디 답이 되셨습니까? 상쾌해졌어요. 네, 뭐 네. 제가 문사철도 아니지만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영상 올려봐야 알 것 같아요. 제 고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대학생 고민 상담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대근이 TV